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해보는 오늘 모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가를 떠난 유한솔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 세계를 사로잡은 K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 세계로 뻗어나가는 K기업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K드라마, K팝, K무비에 이어서 이제는 K응원으로까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치어리더들이 해외로 나가서 아이돌급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치어테이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치어리더와 엔터테이너의 이러한 합성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뭐 많은 뭐 야구 특히 야구장을 가면 이제 치어리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거기서 한 치어리더 뭐 구체적으로 뭐 이주은 치어리더가 네네네. 일단 춤을 춘 게 화제가 됐어요. 저도 어떤 찾아서 춤인지 봤습니다. 아시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는 네. 이제 삐끼삐끼 지금 이제 나오는 맞습니다. 예, 저 춤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흥을 돋구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무표정하게 다소 저렇게 춤을 추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밈 현상까지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또 따라하는 그런 현상까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좀 따라해봤는데 네. 은근히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떻게 예, 하는 예, 거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동작이지만 흥이 돋궈지는 게 운동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치어테이너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숏 콘텐츠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참 익숙해져 있고 또 인기에 힘입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치어리더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인 기업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대만에 진출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야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미국, 네. 우리나라, 대만, 뭐 아시아에서 일본 뭐 이 정도가 야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유럽에서 야구를 한다? 못 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치어리더 분들이 이제 대만에 진출을 하면서 여기서 큰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진출 1호라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다혜 치어리더인데요. 네네.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치어리더 분들이 이제 대행사하고 계약을 맺는 구조인데 네. 저기는 구단과 직접 계약을 맺음으로써 구단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다희 치어리더 같은 경우 2023년 대만 내 인기 크리에이터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그 소득을 좀 올리시고 계시대요. 특히 이제 대만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코카콜라라든지 패밀리마트, 휠라 네.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광고를 함으로써 부가 수익까지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주 타이페이 우리나라 대표부에서 명예 홍보대사로까지 위치게 될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을 뒤높이는데 그리고 본인의 또 소득도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업도 잘하는 것도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잘 해내는 것도 너무나도 자랑스러운데 또 요즘에는 문화 알림이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5월 달에 문화 홍보대사로 그렇죠.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정말 나아가고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K푸드도 얘기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음식을 줄 서서 먹는다고 하는데 바로 컵밥입니다. 네. 컵밥을 줄 서서 먹는다고요? 컵밥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노량진의 소위 이제 공시족 분들이 먹었던 부분들인데 네네. 이제 유타주에서 우리나라 이제 송정훈 대표께서 네. 컵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이제 밥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다양한 소스들을 놓는 건데 저거는 이제 미국에서 잘 먹혔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들을 보면 미국은 네. 이제 의외로 포장이라든지 음식을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 포장을 하지만
우리처럼 배달 문화가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 보고 이제 음식을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먹는 거 보면 네. 종이 네모난 박스 같은 데다 열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먹는 장면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중국 음식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동남아 음식 같은 경우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밥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거는 제 100% 내피셜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인데 유타주에서는 꼭 먹어봐야 될 10대 음식 중에 하나로 좀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분 같은 경우 현재 미국에서 연 600억 대 매출을 올리고 네. 있고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두바이, 캐나다까지 직영점을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선 뭐 10분, 20분 기다리는 게 또 일반적인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이 문화를 미국에 잘 접목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빨리빨리 컵밥 문화가 적용된 것도 있는데 30초 안에 이 컵밥이 나오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송정훈 대표가 원래 예전에 꿈이 비보이 댄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또 접목을 했는지 기다리는 30초 동안 뭔가 손님들을 재밌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요.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이걸 저도 보면서 이분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이분이 수학 점수로 3점을 받은 적이 있대요. 학교에서 맨날 잠만 자면서 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 그래서 이제 비보이 대회에서 이제 상도 받으셨던 분인데 지금 체격이 화면에 나오는 게 굉장히 좀 건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표현은 그렇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를 차렸지만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네. 기다리면서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춤을 추면서 이제 좀 무료함을 달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분들의 인기를 좀 끌었고 미국 분들은 밥을 먹으러 오는 건지 춤을 보러 오는 건지 모르면서 이제 즐거운 이 네네. 컵밥 푸드 트럭이 오게 되면 다들 이제 즐거워했다라고 해요. 또 이분이 한국식 서비스를 이제 접목을 시켰습니다. 네. 첫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생일날 또 무료로 컵밥을 주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위 한국식의 어떤 서비스 문화, 한국식의 흥문화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서 사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식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국민 간식, 소울푸드, 떡볶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이 떡볶이가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해외뿐만이 아니라 오늘 점심을 떡볶이를 먹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떡볶이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두끼라는 브랜드가 네네. 외국 분들에게 상당히 좀 호평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스시, 이탈리아 파스타보다 우리나라 떡볶이 전문점인 두끼가 현재 지금 브랜드 1위다라는 거죠. 네. 두끼라는 브랜드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시는 잘 저도 아시겠습니다만 자주 갑니다. 우리가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토핑을 하는 그쵸.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맞아요. 내가 채식을 좀 야채를 좀 많이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튀김을 좀 많이 넣고 튀김을 많이 넣기, 뭐 떡을 많이 넣고 이런 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해외 분들의 어떤 이 토핑 문화가 해외에서 더 잘 먹히지 않았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잘 알죠. 몇 번 갔었던 집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240개가 있는데 네. 미국과 호주라든지 각종 나라에 한 200여 개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랑 거의 네.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특히 베트남에서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좀 특이한 게 네. 우리가 동남아에서는 고수라는 음식을 먹고 네네. 이제 우리가 야채를 추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 분들이 고수급의 조금 호불호가 있는 깻잎이라는 깻잎, 게 네. 있죠. 근데 우리는 떡볶이에 깻잎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죠. 근데 네. 베트남에서는 그 깻잎을 빼고 네. 고수를 집어넣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 입맛에 좀 맞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베트남 최고의 빈 그 그룹의 백화점 빈컨몰에도 네. 이 두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나 캐대언 등 한국 콘텐츠가 성황을 하면서 이게 음식, 뭐 문화 할 것 없이 한류가 그야말로 열풍이 불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효과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이제 K푸드 수출액이 연평균 7%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고성장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부 산하의 이제 진흥원에서 네. 조사한 것을 보면 2024년 한류인한 총 수출액이 151억
8,300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6억 5천만 달러나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화장품하고 이제 식품 이런 것들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 이게 유발 효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기에 네. 연관되면서 우리가 나타난 수치들이 있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네. 37조 6천억이나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5조 7,300억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17만 5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수출하는 몇몇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효과가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뉴욕 한복판에 기사 식당이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예. 네, 컨셉트를 되게 독특하게 잡아서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요. 우리 기사식당 한번 가보셨나요? 이제 네. 우리가 오래된 기사식당을 가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조금 레트로 기분이 그쵸. 좀 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료 커피 자판기도 있고 이런 그쵸, 건데 그쵸. 이 컨셉 그대로 뉴욕으로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문난 기사식당, 동남 사거리 원조 기사식당 뭐 이런 간판을 내걸고 있고요. 여기에 경영진들은 모두 한국 분들, 아니 한인이십니다. 네. 한인 세 분이서 공동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셰프는 취사병 출신인 분이 하고 있다라고 좀 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80년대 기사식당을 표방을 합니다. 네. 안에는 이제 벽걸이 선풍기라든지 큼지막한 달력, 네. 괴종시계, 무료 커피 자판기 이런 것들을 이제 소품으로 들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여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택시 기사를 위한 기사식당이 여기에 이제 들어왔고 특히 여기에 가면 좀 자극적인 음식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입맛이 칼칼하니까 그래서 매운 오징어뿐만이 아니라 해산물, 밥, 반찬, 백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힙한 식당이다 네. 또라는 현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뽑은 2023년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00곳 중에 네. 한식당이 7곳이 포함됨으로써 일식당이나 중식당보다 많이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화면만 봐도 되게 힙하다, 핫하다라는 수식어가 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보면 굉장히 힙한 거고요. 네. 좀 연세 드시는 분들이 보면 좀 익숙하다 이렇게 좀 익숙하다. 표현할 네, 수가 있겠죠. 벽걸이 선풍기도 예. 있고요. 또 이제 90년대 뉴스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나갈 때 마시는 이 커피나 율무차가 정말 인기를 사로잡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디저트 얘기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 디저트도 해외에서 인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수동 스타일의 카페가 인기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문화다라는 건데 네. 우리는 테이크아웃이 이제 주로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크아웃식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LA 한 카페 같은 경우는 네. 미국 팝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데 테이크아웃해서 줄 서는데 1시간 반.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주문한 커피를 받는데 30분,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말차 라떼, 네. 뭐 옥수수 라떼, 달고나 라떼, 미숫가루 라떼 같은 제품들이 있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 베이커리 글로벌 매출도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최윤영 앵커가 직접 파리 가서 네. 이렇게 현지 음식 매장을 찾아간 걸 봤는데 빵의 종주국 프랑스 파리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베이커리가 현재 지금 그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리바게뜨라든지 뜨레쥬르 같은 네네.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 매장을 10,000개 이상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뜨레쥬르 같은 경우도 4년 새 3배 이상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좀 현지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뜨레쥬르 같은 경우는 국내와 거의 흡사하다. 저도 이제 해외에 가끔 나가 보면 보여요. 이 두 브랜드들이. 네. 그러면 이제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보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는 면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뜨레쥬르 같은 경우 전 세계 한 560개 매장을 좀 나타내면서 그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빵의 종주국이라고 하면 보통 프랑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이렇게 빵을 찾는 걸까요? 우리나라 빵. 유럽 빵은 좀 거칠고 딱딱한 느낌을 좀 네네. 주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좀 다르다. 같은 빵이지만 거칠고 딱딱한 빵과 부드러운 빵이 주는 식감이 좀 다르죠. 우리도 네. 거기에 따른 호불호가 있는 건데 네. 그리고 현지 빵보다 디자인이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네. 현지에서는 서너 가지 디자인이지만 우리는 대략 한 미국에서는 200여 종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특히 200여 종을 갓 구원해서 낸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다제품 전략에 호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커피는 테이크아웃인데 네. 이 빵집은 오히려 카페 더 형 앉아서 베이커리 먹죠. 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네. 이런 식이 되면서 조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포화 상태이고 경쟁이 격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브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브랜드이지만 네. 흔히 너무 자주 보인다라는 것들이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나름대로 앞서 성수동이라든지 몇몇 또 이제 독특한 어떤 베이커리 카페들이 생기면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겨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한류 붐이 불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 한국 문화, 한국 기업이 뻗어나가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K 기업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희들은 이제 해외 문화 일부 또 선호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즐긴다라는 부분들, 먹고 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지 직접 그 나라를 가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다라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보는 거, 그다음에 직접 먹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만지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네.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킨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남다른 경쟁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영주 소장님 감사합니다.